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권선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함수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개수를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걸 보니까 로그 2의 x, x제곱은 2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더라도 2 로그 2의 x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이제 로그 함수가 되겠죠. 로그 함수 되겠고, 요거는 파이의 x제곱 이렇게 되니까 a의 x제곱 이런 형태의 꼴 되어 있는 거죠. 밑이 또 1보다 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함수가 좀 되겠습니다. 됐고, 이건 뭐 그냥 정상적인 로그 함수가 좀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뭔가요? x 이렇게 좀 나오거나 로그 3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고 이건 좀 y는 꼴 x 이런 형태인데 이건 1차 함수가 되겠죠. 1차 함수가 되겠고, 다음은 또 뭔가요? x 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유리 함수가 되겠고, 다음은 로그의 성질을 좀 이용하게 되면 요 x하고 요거 좀 맞바꿀 수 있는 거죠. x의 로그 2의 2 이렇게 처리되면 아이고 이건 x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1차 함수가 되는 그런 내용들. 자, 그러니까 로그 지수 로그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니까 개수가 3개가 되겠죠. 합쳐서 3개입니다. 1번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풀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이런 항목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좀 연산 처리하게 되면 1차 함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로그 3의 2x 이런 부분들 1차 함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신경 쓰이는 항목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고려해 가면서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세타가 3, 4분면 각이고 사인 세타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탄젠트 세타는 원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약분하게 되면 아이고 구하라는 값이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을 좀 적용해 가면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사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코사인 앞에 이제 개수에 A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진폭에 해당하는 거죠. 원래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실수배가 되는 거죠. 자, 5 이렇게 마이너스 5 처리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A의 절대값이 얼마다? A 값이 이제 5다라는 부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절대값 붙여야 되는데 뭐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X 앞의 개수는 이제 뭐 요 값은 이제 주기하고 관련되는 거죠. 원래 주기는 2파이 이런 부분들 이제 B로 나오는 부분들이 새로운 주기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8분의 파이부터 8분의 5파이에서 이제 차를 구하게 되면 8분의 4니까 2분의 파이 뭐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B 값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라고 금방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더하기해서 정답 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그래프 그려갈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뭐 진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 이런 항목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로그 3의 2, 로그 5의 2 주어져 있고요. 로그 15의 2 이런 부분들 AB로 나타내달라. 전부 밑이 3, 5, 15 밑 전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진수 부분이 전부 다 또 2를 좀 이렇게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역수를 통해서요. 밑하고 진수를 좀 바꿔가게 되면 역수가 됩니다. 이런 이론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에 5가 된 거죠. 5, 이 부분들이 이제 B분의 1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은 로그 2의 15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뭐 3, 5, 15가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위에 주어진 거랑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전체 분의 1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통보로면 AB분의 A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분의 AB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3번 이런 모양 형태. 로그 연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밑부분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이제 같아져야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가는 거니까 밑을 좀 어떻게 좀 같게 만들까 이런 부분에 좀 관점을 갖고 식을 좀 관찰하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이렇게 되면 4제곱해서 16이 된다 이런 숫자가 되겠고, 그러면 x제곱은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아이고 뭐 개수를 좀 따지는 거잖아요. 실수인 것은. 그렇다면은 개수를 넣는 거면 뭐 x 4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y = x 4제곱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짝수 제곱근 이렇게 뭐 2개입니다. a 값은 뭐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몇 개입니까? 물어봤으면 세제곱 그래프를 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X세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니까 B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은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곱을 구해달라. 아이고, 이건 구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6제곱은 3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세제곱의 제곱 형태로 보면 세제곱 값은 이제 루트 3하고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뭐 두 개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각각 이제 뭐 실근 갖는 것들 이제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는 이제 6제곱근,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6제곱근 3에서 두 개의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좀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곱이 또 C입니다라고 처리했으니까 뭐 C 값은 곱하기 해주면은 어떻게가 세제곱근 마이너스는 이제 생기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제곱근이 이제 둘이 또 제곱됐으니까 세제곱근 있는 형태로 해서 고쳐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이제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세제곱근 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에다가 세제곱근 3을 좀 곱하기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A 값을 C 값을 먼저 썼는데요. 일단은 뭐 A 값, B 값, 2를 좀 써가면 되겠죠. 여기 좀 약분해서 소거되면서 이제 마이너스만 생기겠고 2하고 1하고 좀 이렇게 곱하기 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막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개수를 구해갈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 개수를 좀 구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근을 또 구해갈 때도 각 부분들을 뭐 이렇게 제곱 형태를 이용해서 좀 처리하는 그런 모양들을 좀 이용하면 어느 정도로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열심히 계산해서 상수 K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1024는 2의 10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4분의 10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고 64는 2의 6제곱입니까? 그러면 이제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역수해서 그럼 4분의 6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5분의 2제곱이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2의 2분의 5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5분의 2제곱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소거되는 거니까요. 아이고 2의 5분의 2에다가 또 2분의 아이고 바꿔 썼네요. 2분의 5제곱에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곱하기 하면 약분하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이때 이제 지수도 있는 K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K값은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게 뭐 1024 이런 부분들 2의 10제곱 그다음에 역수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지수 뭐 이렇게 지수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fx수, 지수 함수가 되어 있는 거죠. 3의 2x제곱, 이거 뭐 3의 x제곱을 뭐 t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살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그럼 t 값은 뭐 0보다 크다는 거 자연스럽게 범위가 생기죠. 이런 함수의 실수 a라는 것은 최소값이다 라는 얘기는 뭐 2차 함수 최소값을 구해가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t 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논하는 거니까 그냥 꼭지점에서 최소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을 좀 대입해주면은 3 마이너스 36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되거니까 마이너스 9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어진 값이 어떻게 좀 0이 돼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t 마이너스 3 t-9, 39, 27 이렇게 처리해도 이제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럼 t를 이제 원상복귀해서 3의 x제곱이 3입니다. 3의 x제곱이 9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x값은 1하고 2값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bc 값도 이제 나온 거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그 다음에 2하다가 1에다가 뭐 이런 값들을 좀 열심히 우리가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치환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 치환할 때 이제 범위,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문제에 관여는 안 되지만 이게 범위 생겨가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y값 0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 답을 또 3입니다, 9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안 되고 최종 x값을 이제 꼼꼼하게 구해가는 이런 과정들만 좀 잘 살피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삼각 부등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뭐 단위원을 좀 그려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사인은 이제 단위원에서 이제 y 값에 해당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좀 표시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표시해서 이것보다 이제 작은 y 값들 해주면 요 범위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루트 3에 해당하는 각도 자체가 3분의 파이 되는 거니까 이쪽이 뭐 3분의 4파이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3분의 5파이 이렇게 해서 각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범위가 다 했는데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라 그런 얘기는 3분의 또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에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고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값이 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이 삼각 부등식을 좀 풀어가는데 좀 요처하면은 이렇게 뭐 그래프를 그려서 역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습니다라는 이렇게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각도들을 좀 찾아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뭐 단위원 부분이 어렵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가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위원에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적으로 좀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단위원에서 풀 수 있으면 단위원에서 풀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48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꼴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반지름 R, R, L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세타 물론 이제 L 이퀄 R 세타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네요. 2R 플러스 2R 플러스 L 이퀄 48입니다 라고 쳐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넓이는 이퀄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좀 2분의 1 RL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L 구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아래쪽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2분의 1 R에다가 48 마이너스 2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은 좀 약분해 가면서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24R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의미인 이참수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R값은 그러면 12입니다 라고 해서 R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최대값이 아니라 이제 부채꼴의 반지름 R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2입니다 라고 풀이하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산을 좀 덜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채꼴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거의 공식의 전부가 L 이퀄 R 세타 그 다음에 S 2분의 R 제곱 세타 2분의 RL 이 부분들이 다죠. 그러니까 공식 몇 개밖에 안 되는 부분 내에서 변형된 문제들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지수 함수가 줘야 되는데 아이고 절대값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군요. 잘못 온 것을 물어봤습니다. 절대값 부분은 당황하지 말고요. x값이 0보다 클 때 적을 때 좀 나눠서 풀면 되겠죠. 그럼 fx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래프를 좀 자연스럽게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0일 때 이제 2를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평행이동 됐으니까 2를 좀 지나가고 평행이동에서 이렇게 점근선 표시 점근선 1만큼 이렇게 이동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쭉 내려가는데 0보다 큰 쪽만 이렇게 쭉 그려가면 되겠고 이쪽은 점선을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x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아이고 이걸 뭐 대칭해서 그려가도 되겠고 뭐 식을 좀 써도 되죠. 2의 x제곱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역시 또 평이동하고요.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좀 아름답게 나왔습니까? 여기 값이 또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치역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맞는 것 같지만 2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이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했을 때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해서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 맞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아이고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식들은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0을 좀 집어넣으면 AB에 0 집어넣으면 F0은 0이다 되는데 아이고 원점하고 거리가 먼 거니까 역시 또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 0보다 큰 곳에서는 맞지만 0보다 작은 곳을 감해주면 요 말도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증가, 감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 역시 정답은 2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뭐 절대값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x가 이제 0보다 클 때의 식, x가 0보다 좀 작을 때 이런 식들 조금만 써보고 그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연습장에다 좀 그래프 좀 그려가면서 연습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어이쿠 지수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곳에다가 2부터 제곱제곱 대입을 하겠다.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보기에 1은 이런 건 안 되는데
보기가 최소 2부터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가야 되겠죠.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위에 부분들에다가 맨 처음에 F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겠어. 최곡적으로 이렇게 지워져 가는 그런 모양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9의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나중에 27이라는 것은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제 3 지수니까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은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 계산 결과는 이제 6분의 1이 되가는 거죠. 그럼 n 값은 얼마다? 5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부분들이 아이쿠 이게 이제 전에 이제 유리식 파트에서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최곡적 지어져가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 있고요. 혹은 뭐 뒤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수열 파트에서 여러 가지 수열 이런 파트에서도 계산되는 그런 식이 좀 살짝 응용되어 있는데 침착하게 그냥 최곡적 2, 3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대입해주면 연산이 또 가능한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대처해가면 좋겠습니다. 세 양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세제곱, 6제곱, 4제곱 재미있게 돼 있고요. 로그를 또 미치 2인 로그를 좀 열심히 취해서 결과가 되었군요. 이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센스 있게 좀 옆에 있는 주어진 거고 대처해주면 이런 부분 2의 K제곱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치 2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6이 바깥으로 틀어면서 로그 2의 A 이런 부분들이 6분의 K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로그 A의 6제곱은 로그 2의 K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6 로그 2의 A가 K 돼서 그죠?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B는 이꼴 3분의 K 이렇게 처리되겠고 로그 2의 C는 이꼴 4분의 K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우변에 집어넣으면 6분의 K 더하기 3분의 K가 먼저군요. 3분의 K 더하기 4분의 K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12분에다가 2에다가 4, 3 이렇게 해서 K 처리하는 부분들이 가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6의 9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4분의 3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면 있고 그러니까 K 값은 8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로고 이런 값들을 좀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6분의 8하고 3분의 8하고 4분의 8을 좀 전부 다 곱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3 이렇게 쳐서 하나가 약분되는 거죠. 그럼 이제 9분의 64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됐을 때 는 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건데 는 K 요걸 이제 효율적으로 주변에 이제 그것을 좀 이용해서 미치 2인 걸 이용해서 2의 K제곱 이렇게 놓은 이 부분들이 문제 조건을 이제 되게 무지막하게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법들 좀 고려해 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더욱더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권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열심히 나오는데요. 각도가 쭉 변화하고 맨 마지막 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필요가 없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곱들 쭉 계산해야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코사인 제곱 20분의 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코사인 제곱 20분의 9파이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0분의 뭐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0분의 파이. 그래야 이제 20분의 9파이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차이 건지면 각변환을 처리해주면 이게 사인 제곱 20분의 파이가 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이 이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뭐 제곱 세타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이제 1입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된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분의 파이 부분하고 20분의 9파이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겠고 그러면 20분의 2파이 부분하고 20분의 8파이 부분들 이렇게 좀 연결이 되가는 거죠. 20분의 3파이, 20분의 7파이, 20분의 4파이, 20분의 6파이 이렇게 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일되는 부분들이 이제 4개씩이나 좀 생기는 거죠. 그럼 4에다가 그러면 코사인 제곱
그다음 이제 20분의 5파이, 20분의 5니까 뭐 4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좀 더 계산되게 되면 전체적인 계산이 되겠다. 이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곱이 될 거니까 또 2분의 1로 풀린 거니까 2분의 8에 2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분의 9, 4분의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계산에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각변환에 가는 그런 특징들,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을 때 1사분면이니까 뭐 그대로 자기 자신 부호 그대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값이 사인으로 지금 바뀌어서 되는 처리들은 예, 각변환에 가는 그런 내용들 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각이 같을 때 이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질들 이런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죠? 각도들이 어떤 좀 일정 부분 규칙적으로 이제 좀 변해갈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조금 연습하면 되는 내용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A값, B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A, B에 대해서 다음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그러는데 아이고 대소비교 관계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수로 곱할 때에서 대소비교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밑이 A,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밑이 어쨌든 뭐 1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런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로그 뭐 A의 X, 로그 B의 X 이런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1을 좀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1일 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밑이 0과 1 사이 로그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려가는 내용을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여기 1이 되는 값을 좀 이용하면요. 미터고 진수고 같으면 1이 되가니까 이것이 A이고 이것이 B입니다. 이런 형태로 좀 표시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로그 A의 X, 밑에 게 이제 로그 B의 X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A에 B를 대입했다라는 이야기는 B 값이 여기 값이 B가 되는 거니까 여기 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로그 A의 B 로그 A 그래프가 여기 맞죠? A의 이제 B 그래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B의 A라는 것은 이 그래프, 어이구, 이거 훨씬 더 크잖아요. 맞는 이론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니까. 됐습니까? 이게 이제 기억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번에 또 지수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됩니까? 지수함수 그래프를 또 그려가야 될 땐 역시 또 이를 좀 통과를 해가는 건데, 그 지수함수 그래프도 또 뭐 두 종류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역시 이 부분 이제 1을 좀 대입했을 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뭐 A 값이 작으니까요. 이것이 이제 A가 되고 이것이 B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0보다 작은 값을 좀 대입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쪽에 n 값을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A의 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B의 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A의 m제곱 이 부분들이 더 커야 되겠다. 니은도 맞는 이론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이쿠 이번에는 그냥 로그 함수면 기억해서 했던 그래프를 또 다시 가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1보다 큰 값을 1보다는 큰 값을 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이때는 로그 A의 X 값이 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조금 상당히 애매한 형태, 아주 작은 값에 해당하는 애매한 형태들의 이런 값들에 대해서 대수 비교를 해야 될 때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좀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이제 밑에 그래프를 좀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갔을 때 과연 이제 A가 어떤 거냐 B가 어떤 거냐 처리할 때 요거 Y 값이 1 나오려면 로그 그래프는 이제 A를 대입하면 A 이렇게 미터고 진수 같아지면 1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것이 A 값입니다 B 값입니다 이런 판단을 좀 이렇게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또 이렇게 1을 좀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A값, B값 이렇게 좀 처리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수 비교를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연습장에다 저처럼 이제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두 함수, 지수함수죠. 두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는 k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면서 a좌표, b좌표, c좌표 위치를 좀 얘기해 준 거죠. AC 길이하고 BC 길이 B를 비교했을 때 3대 1입니다. 이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OAB 넓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 길이들을 좀 열심히 좀 잘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K를 좀 대입해서 좌표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Y좌표 부분들이 2의 K-2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의 k제곱 플러스 2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2의 k제곱 마이너스면 역수 또 되든가 16, 2의 4제곱이 16이 되죠. 16 마이너스 플러스 3 해서 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뒤쪽 좌표에다가 3배에서 결과가 좀 같습니다 라는 관계식을 좀 얻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3배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의 k제곱을 t로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가지고 식을 좀 깔끔하게 가는 게 좋겠죠. 4분의 t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t분의 마이너스 48인가요? 플러스 9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에다 또 4t를 좀 곱하게 해야 되겠죠. t제곱에다가 이항시켜서 7에다가 그러면은 47이 28이 되겠죠. 마이너스 28t 처리해주면 되겠고, 플러스 48에다가 아니 48에다가 뭐 4를 좀 곱하겠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또 48이 아까 16 곱하기 3이었죠. 그 다음에 또 4를 또 곱하면 여기 이제 12, 16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8이 되가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t값은 뭐 12하고 t값은 16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오겠다 이런 뜻으로 처리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의 지수 부분들 2의 k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데 문제에서 유리수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라 이런 얘기니까 k값이 4일 때 t값 16 되는 부분들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점 좌표는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는데,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16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다가 6 해서 계산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16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16분의 16 1인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 해서 좌표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뭐 삼각형 넓이를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6에서 2를 빼서 4 처리되면 되겠고, 높이도 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6의 8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8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절차. 그림 주어져 있고, 뭐 식이 또 이제 2개 주어져 있고, 뭐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가는 이런 절차 좀 담겨 있고 해서 뭐 겁주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어려움이 느껴질 텐데, 실질적으로 계산해가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죠. 좌표 집어넣어서 좌표 표시하듯이 결과 좀 구해가면 되겠고, 뭐 지수 방정식 형태니까 뭐 치환해서 지금 식을 세워가고, 뭐 그렇게 되면 뭐 2차 방정식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서 자신감을 또 얻어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그래프,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평행이동한 그래프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사인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패턴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그려야 될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이면 대칭해서 거꾸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이쪽에 이제 2파이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해서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좌표는 뭐 1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쳐야되면 되겠죠. 자, 이제 근데 요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해야 되는데, 기억을 풀 때는 평행이동을 1만큼 한다. 아이고, 마이너스 1만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꼭대기 부분들이 원점에 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가요? 됐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k값 1. 그럼 이제 만나는 점이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생겼으니까 이는 두 개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값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이동되고, 그 다음에 또 1만큼 이동됐으면 반대로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두 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평행이동을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두 점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 점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는 이제 두 개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즉 k값이 2인 경우가 하면 되죠. k값이 2인 경우에는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k 됐을 때 결과 자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k값이 또 얼마인가요? k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2보다 더 이상 평행이동을 이렇게 좀 위쪽에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만나는 개수가 없다. 이건 좀 맞는 이론. 그럼 기억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에 살짝 좀 함정처럼 되어 있는 요소가 되어 있는데,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조금 이제 그릴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거니까, 뭐 중간에 이렇게 사이만큼 평행이동일 때 이제 두 개 만납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착각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 개 만나게 되면 반대로 이만큼
반대로 평이 될 때도 항상 또 두 개가 됩니까? 그랬을 때 K 값이 2인 경우에 좀 예외가 있다는 거죠. 보여드렸죠. 이거 되겠고 이때는 좀 평이동돼서 이렇게 하는 점이 된다는 사실들. 평이동을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래프 평이동의 감소 교점 계수 조사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어느 호수의 지면에서 빛의 색이 I0라고 되어 있고요. Xm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I라고 좀 하겠습니다. 6m 내려갈 때마다 빛의 세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변화는 지수함수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뭐 반감기 형태의 그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2분의 1,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절반이 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괜히 뭐 이 부분들이 뭐 I0분의 뭐 I 뭐 이런 부분들 형태를 좀 안 써도 되겠죠. 자, 대신 이제 6m 내려갈 때마다 이걸 좀 표시해 두는 거니까 6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반감기 형태의 식을 쓰면 즉 x에다가 6을 대입하게 되면 1 돼가지고 2분의 1 1제곱 절반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지수함수가 되겠다라고 해서 요식 형태를 좀 써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신경 써서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의 12% 이하가 되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가 돼야 되느냐? 더 많이 내려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딱 12%가 되는 그 미터를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면 100분의 12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을 좀 세워서 살펴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풀 풀려면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6분의 x 로그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요거를 10분의 10이라고 고쳐야 되는 거죠. 10분의 1.2 이렇게 그래야 로그 10분의 1.2 처리해서 문제 주어진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x 로그 2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뭐 로그 2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부호를 좀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6 곱하기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부호를 좀 바꾸면 1 마이너스 로그 1.2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0.3이니까요. 0.3분의 6에다가 1 마이너스 0.0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좀 약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20이 되는가요? 20 곱하기 0.9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2 곱하기 9.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9, 18에 4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소 이제 18.4m는 좀 내려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뭐 빛의 양이 좀 줄어들 거니까 12% 이하가 되려면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 18.4m보다 좀 더 내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맨 처음에 주어진 식 이게 좀 반감기 형태의 좀 식이 되는데 이렇게 좀 6m 내려갈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듭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2분의 1의 지수 형태로 갈 때 6분의 x 이렇게 좀 표시한 부분들 되죠. 여기다 6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요 형태의 표현. 그 다음에 뭐 나중에 12%니까 100분의 12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 이런 뭐 몇 가지 요소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식을 세워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로그 취해서 연산을 정확하게 잘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로그의 값이 정의되기 위한 x값의 합을 구하고 그 과정을 좀 서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가 뭐 밑이 있는데 밑부분들은 이제 0보다 커야 되겠고 x는 또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x-1이 되니까 쓸까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5 이 부분들은 0보다 더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범위를 좀 열심히 좀 구하게 되면요. x값은 1보다 크고 x값은 2가 아닙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플러스 5 0보다 좀 작다 해서 구하면 되겠죠. 1, 2의 인수분해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 5, 1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1, 5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x값이 뭐 1보다 좀 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2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 부분들이 범위가 뭐가 나왔습니까? 3하고 4가 나오는 거예요. 3하고 좀 4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와서 계산해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진수 부분에서 생기는 범위들
밑에 생기는 범위들, 그 다음에 진수 부분에서 생기는 범위들, 범위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들인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수계수 따질 때 이제 정수 부분에서 이런 거 좀 빠져야 되는 그런 요소도 담겨 있으니까 쉴 수 없이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인수분해에서 뭐 범위 구해간 부분들, 뭐 무리 없이 좀 처리돼가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입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을 좀 구하라고 했나요? 합은 그러면 정답은 얼마? 7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논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뭐 조건들 잘 챙겨서 조건들 표시해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요. 정의역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진수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값이 2보다 크다. 8-x값이 0보다 크다. 이곳에 이제 범위가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x값은 2보다 크고 이곳에서 8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정의역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한쪽은 좀 밑이 3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로그 3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밑을 좀 바꿔가면 되겠죠. 로그 3에 8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좀 식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이 식은 마이너스 공통 이제 로그 3에 x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최고차가 의미인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고 꼭 시점의 x좌표는 2하고 8의 절반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건가요? 5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큰 값을 대입할수록 결과가 이제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이때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값과 그때의 x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x가 이제 5일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때 좀 5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대입해주면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이렇게 좀 식만 조금만 정리하게 되면 2차 함수의 뭐 최대 최소 이런 관련 문제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권성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삼각 방정식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 최소값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은요, 조금 이제 식을 좀 변형해서 A는 하고 좀 정리해 갈 수 있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 플러스 2 사인 X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주어진 식의 최대 최소 값이 뭐 A 값이 돼가면 되는 그런 형태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사인 코사인 좀 종류가 좀 다른데요.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게 되면 사인 계통의 좀 식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좀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사인은 뭐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제 2차 부분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최고차가 양인 거니까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이 이거 좀 2차 함수의 대칭축으로 보게 되면 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걸까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사인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런 제한 변형이 있으니까 최대 최소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 값이 1이 되게 되면 결과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게 좀 플러스 1도 서로 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나오는 건가요? 되죠?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뭐 나중에 n 플러스 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값은 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주어진 부분들을 A를 하고 이제 정리해서 나온 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만족해지면 해가 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값에 이제 중간에 지금 A 값이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형태, 즉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가 A 값의 최대 최소 형태하고 연관성 있게 좀 식을 살펴가는 이 절차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 평이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나요? 학습을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학습해야 될 재미있는 중요한 이론들이 문제 속에 좀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권선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